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병원 응급실 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응급실 담당 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죠. 자, 지난주 폭염 속에 의료진들이 헬멧을 쓰고 가두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서 헬멧을 쓰고 거리까지 나선 이유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 연결하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사들이 지난주에 헬멧을 쓰고 거리에 나섰어요. 이유가 뭡니까?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라든가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어디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의사라든가 뭐 간호사, 의료 기사에 대한 폭력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국회에서도 이제 응급실이라든가 진료실 폭력에 대한 어떤 강화된 관련법의 발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의사에서는 국민분들에게 이러한 폭력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지난 7월 26일 여수, 순천, 목포에서 이제 동시에 전라남도 의사회, 전라남도 치과의사회, 전라남도 간호사회, 전라남도 간호조무사회 공동 주최로 300여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모여서 예. 응급실 및 진료실에서의 보건의료인 폭력 근절 및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료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행사에서 뭐 아시겠지만은 그때 흰색 가운에 헬멧을 쓰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다소 좀 독특한 퍼포먼스였는데요. 예. 이 기획하게 된 동기가 얼마 전에 인도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가 구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도 의사들께서 동료 의료인 폭력에 항의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고 환자들이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저희 전남도 의사에도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에 대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폭력에 대한 방어의 의미를 저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보건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의 현실 및 폭력의 또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해서 헬멧을 썼습니다. 예, 그렇군요. 익산 응급실 폭행 사고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사실 네.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이 컸어요. 그 사건 네네. 얘기 좀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네네.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되지 않는다.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예.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신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정말 영상을 보았을 때 저게 정말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낄 정도로 그래요. 정말 예. 이게 간단치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되게 응급실이라는 것은 이제 위급한 환자분들의 생명의 어떤 경각을 다투는 가장 안전해야 될 곳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익산 응급실 응급의학 과장에 대한 폭행 사건은 이제 손가락 골절 입은 환자분이 이제 입원 요구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가락 골절만 입은 환자가 올 이번 달 7월 1일 저녁 한 10시경에 익산의 정화병원 응급실에 오셔서 걸어서 들어오셨거든요. 멀쩡하셨죠. 그런데 예. 당시 이제 치료를 보고 계신 그 의사분께서도 손가락 엑스레이를 판독하려고 컴퓨터 영상을 보고 계셨는데 바로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팔꿈치하고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해가지고 의사분이 이제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어가지고 의사에 쓰러졌습니다. 예. 더 심한 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분과 이제 직원이 있었거든요. 옆에. 예. 그럼에도 계속 그 심한 욕설을 함께하면서 또 발로 차고 해가지고 뇌진탕까지 같이 입어서 뇌진탕, 뭐 코뼈 골절, 그다음에 여러 군데 타박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예.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분께서 이제 가해자가 경찰과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깜빵에 들어갔다 나와서라도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예. 보복성 살해 협박까지 한다는 것이었죠. 이게 예. 참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응급실 갈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듣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네네. 응급실 내에서 폭행 사건들이 자주 벌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응급실이라든가 병원 오셨을 때 질서를 잘 지켜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해당 의료인들의 안내와 진료 지침 잘 따릅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의료 현장에서 보건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이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강화된 그런 관련법 발의가 되는 상황에서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더
만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몇 개 생긴 그런 의료 사고를 몇 가지, 의료 사고가 아니라 의료인 폭행 사건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요. 예. 이달 7월 1일이었죠. 그 전라북도 익산의 응급의학과 그 과장님 폭행당한 사건 보도된 거 그거 있고, 예. 그 다음 날에는 또 경상북도 울진에서는 또 폭력배가 어떤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또 7월 6일에는 강원도 강릉에서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또 환자가 의사를 망치로 폭행할 사건이 벌어졌었고요. 예. 최근 이제 가장 7월 17일에서는 경산시에서는 진료 중이고 있는 또 의사와 환자를 폭행하고 더 불만을 보여서 진료실에 입구이자 그 대기실에다 불까지 일러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예. 회장님도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보셨는지요? 제가 과목이 제가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응급실과 이제 중환자실에서 많이 환자분들을 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의사도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분들은 되게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뭐 물리적인 폭력이 뭐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예. 언어 폭력까지 수탁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의료인이라든가 병원 종사자들이 대개는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예. 이번에는 반드시 한번 좀 짚고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폭행도 네. 빈번하지만 폭언은 더 비일비재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네네.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익산 그 가해자분께 폭행 사건에 해당 과장분께서는 이제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또 처음에 충격으로 아무도 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의사협회에서도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위로 방문을 하려고 했을 때 거절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신문사하고 인터뷰에서 언론사하고 폭행당해서 입은 외상보다 더욱더 슬프고 힘든 것은 그 불안한 마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특히 뭐 그 가해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교도소 나오고 나서 뭐 살해 협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또 지난번에 경산시에서 생겼던 그 방화 사건 그 사건에서도 피해 원장은 불안해하고 진료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병원을 접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예. 혹시 피해 의사들이 환자를 네네.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든가 어떤 아무 이유 없이 환자가 폭행을 했던 사건인가요? 대개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갈수록 이렇게 의료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예. 그 국민들이 이제 의료에 대한 욕구가 수요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의료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예, 많아져가지고요. 굉장히 의사분들께서 방어 진료를 하시고 말씀도 조심하시고 또한 되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사실 특히나 요새는 말 같은 거 잘못했은 게 큰 실수하면은 환자분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더더욱 예. 말 조심하셔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막상 가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만 받고 풀려났어요. 네네. 그게 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청원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네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청원 글의 그 제목이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네네. 이 제목을 다셨어요? 네. 그 가해자가 그 하는 말이 감방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나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그 협박한 일을 떠오르면서 예. 경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취객에 대수롭지 않는 말로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사자인 의사는 정말 불안에 떨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의사 생활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있고 특히나 제가 그분을 잠깐 뵀는데요. 예. 자기도 괜찮지만 내가 만약 이렇게 죽게 되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까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가해자가 풀려나서 경찰이 또 지난번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경찰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인가에 굉장히 의문시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사건 당일 해당 경찰서에서는 사실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가장 안전한 날 응급실에서 발생한 그런 건 사건인데도 보복성 살해 협박을 한 현행범에도 이를 갖다 격리한다든가 불속 조치했기에 더욱더 그 피해 응급의학과 과장이 방금 말씀드린 불안정성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되고 바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네네.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처벌이 가볍습니까? 오히려 더? 제가 최근에 발생했던 그 두 가지 사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응급실에서 손을 다친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대기하던 중에 이제 치료를 빨리 응급실이라든가 환자가 많이 밀려서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응급 환자를 치료 중이고 이동 중이를 그 전공의 선생님들을 이유 없이 폭행해가지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 얼굴 손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벌금으로 끝나버렸고요. 그 3년 전 2015년 그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도 예. 야간 당직을 서던 근무의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예. 심하게. 그렇게도 대부분 이제 약식 기소로 벌금 300만 원 내린 게 전부여서 그 당시 그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병원장님께서 이럴 바에는 그때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이 동두천 쪽에서 유일한 그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었거든요. 예. 야간 응급실로. 거기를 갖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응급실을 폐쇄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렇게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응급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응급 환자들이 네네.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네네. 사람들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라고까지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네네. 의료진들이 국회나 사법부에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응급실 및 진료 현장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폭력은 개인 대 개인에 국화된 범죄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이어가는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예. 응급실을 진료한 의사가 어떤 환자분을 보고 있는데 폭행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생명의 어떤 경각을 급한 이런 환자분들께서는 치료를 제때 못 놓치면 오히려 그 굉장히 생명이 위험한 결과가 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응급실에서 진료진에 대한 폭행은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회와 사법부에는 현재 의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과 벌금형의 삭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가중처벌 등 좀 강화된 법 개정과 사법부의 실효성 있는 판단으로 좀 더 무거운 처벌로 예. 강력한 그런 법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의료계는 아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처벌을 강화해달라라는 네네. 얘기군요. 혹시 제도적으로 뭐 청원 경찰 수를 조금 늘린다든가 이런 보완 제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청원경찰 늘린 분 좋지만 이제 문제는 예. 법적인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는 청원경찰께서 그때 지난번에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청원경찰분이 계셨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오히려 막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청원경찰서보다 더욱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법부에서 청원을 강화해가지고 예. 그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시키고 그다음에 벌금형 삭제시키고 바로 징역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청원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네, 현재 지금 저희가 8월 2일까지 마감인데요. 예. 오늘 제가 방금 저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니까 12만 7,237명께서 지금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과 애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예. 제가 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시면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이었습니다.